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2018년 11월 29일 어제 못 읽었던 뉴스하고 오늘 조금 또 다른 뉴스들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10월 달에 악성 미분양이 5.1% 늘어났다. 총 미분양은 6만 호로서 전월 대비 한 0.2% 정도 줄었다는 기사입니다. 자, 여기서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파트 준공이 나고 나서, 그러니까 입주가 시작할 수 있는 시점 이후에도 분양이 안 돼서 있는 물량이에요. 이게 5.1% 늘었다는 얘기고요. 그다음 총 미분양은 6만 호로서 전월 대비 약간 줄었다. 그러니까 분양은 했지만 우리나라 선분양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분양은 했지만 공사하는 중간인데 아직 이제 주인을 분양계약자가 나서지 않은 물량이 전월 대비 0.2% 정도 줄었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이라고 나오는데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분위기가 어쨌거나 나쁘지 않죠. 신규 분양주택 같은 경우는. 그래서 보면 일단 전체의 분위기, 이게 연도별로 나온 건데 11년, 12년, 13년, 14년 2014년 정도에 가서 보면 미분양주택이 굉장히 많이 줄었다가 15년부터 다시 늘기 시작했는데 이 그래프의 흐름을 보시면 그렇습니다. 서울은 2012년에 가장 많았고 이후부터 감소를 해가지고 미분양 물량들이 거의 2016년 이후부터는 뭐 거의 없다시피 한 상황인 거고요. 그다음 수도권 같은 경우도 2012년, 13년 피크 찍고 14년 확 줄었다가 15년 조금 늘었다가 다시 급감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도.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오히려 2014년을 기점으로 해서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는 모양새인 거죠. 그래서 지금의 미분양, 악성 미분양이든, 그러니까 준공 후 미분양이든 아니면 일반 미분양이든 미분양들이 지금 지방 쪽에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시장의 추이를 볼 때 이 미분양이 굉장히 중요한 바로미터가 되어준다고 생각하거든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지금 하락, 조정 뭐 이런 큰 움직임이 보이긴 합니다만 이 미분양 물량들이 이렇게 거의 없는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하면 아직까지는 그렇게 하락에 베팅할 만한 시점은 아닐 수 있겠다.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고요. 반대로 서울 수도권에서 미분양 문제가 조금씩 언론에 거론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그 시점부터는 굉장히 오버슈팅이라든가 조금 주의해야 될 타이밍, 그렇게 조금 봐야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미분양 관련된 기사들은 앞으로 보이면 꾸준히 조금 언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 중구 신당 8구역 재개발이 11년 만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중구 신당 8구역은 5, 6호선 환승역인 청구역 남측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구역이에요. 지도 그림상에서 보시면 청구역 사거리 보이시죠? 신당동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1구역 정도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신당 7구역, 신당 6구역은 레미안 하이베르라는 이름으로 입주를 마쳤고요. 신당 7구역이 청구역 이편한 세상이라고 바로 신당 8구역 맞은편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입주를 마쳤고 신당 9구역도 사업 재개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신당 9구역은 버티고 개혁하는 쪽에 있어요. 신당 8구역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이 구역입니다. 신당 10구역은 사업이 가다가 동대문 운동장 가는 쪽에 있는 신당동에서는 가장 도심 쪽에 이제 붙어 있는 그런 구역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제됐고요. 신당 8구역이 지금 보시는 요 청구역, 청구초등학교 북측에 있는 이렇게 기역자, 니은자 모양의 지도상에서 보시면 요 지금 제가 마우스로 보이는 이쪽이 조금 지대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라스 하우스도 섞여 있는 그런 형태의 설계가 나오네요. 자, 여기가 원래는 재개발 구역이 신당 8구역이 그렇게 넓지는 않았었는데요. 추가적으로 구역이 확대되면서 지금의 모양이 됐고요. 사업 추진은 굉장히 오래전부터 추진했죠. 왜냐하면 신당 6구역, 7구역처럼 2004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신당 4구역도 기본계획 안에 들어있었던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11년 만에 사업 시행 인가 받았다라고 얘기가 나오죠. 보시다시피 역세권 단지고요. 환승역이고 도심권에 있는 주택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굉장히 좋은 재개발 구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당동 321번 지을 때 58,439제곱미터 부지에 지상 28층 아파트 16개 동 1215세대 임대 183세대 포함해서 건립하는 걸로 계획됐고 용적률은 248.5%다. 그래서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았으니까 다음 단계 진행하겠죠. 이제 사업시행 인가 받았으니까 시공사 선정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하고 시공사 선정하면 그 다음에 분양 신청하고 관리 처분 그렇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일반 분양 물량으로 만날 때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홍제 3구역이 드디어 분양 나오려나 봅니다. 모델하우스 완공 1년 만에 분양하는 홍제 3구역 했는데 올 상반기에도 홍제 3구역 분양 나올 거예요 얘기를 제가 올봄 유망 분양 물량 이런 코너에서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견본주택을 지어놓고 특별 공급까지 했지만 사업이 분양이 안 나와서 왜 그런가 싶어서 봤더니 교외와 보상금 갈등으로 좀 사업이 지연됐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재개발 구역 안에서 재개발 사업 추진할 때 사실 가장 크게 항상 발목을 잡는 변수가 바로 이 종교시설들이에요. 보통 이 재개발 구역 안에 종교시설들이 많으면 사업이 추진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지연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작동할 수 있다라는 걸 항상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그 사례가 나온 건데요. 보통 교회는 재개발 구역 안에 굉장히 큰 땅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또 좋은 위치를 차지하여서 있는 경우도 많아요. 교회를 존치하고 재개발 구역에서 배제하고 그냥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땅 모양이 이상하게 나오면서 제대로 건축 설계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재개발 구역 안에 교회가 이렇게 안에 있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하냐면 교회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다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거잖아요. 교회도 새로 헐고 짓는다라고 생각하면 교회 지을 땅을 다른 위치로 바꿔주는 거죠. 보통 이런 걸 대토한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대토를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종전에 갖고 있는 토지의 가액들 정해가지고 새로 조성되는 토지 가액들 비교해가지고 어느 면적으로 어떻게 줄 건지 이런 내용들을 협의해서 대토할 위치를 잡죠. 근데 교회는 결국 또 철거하고 새로 져야 되는 거잖아요. 보통은 교회가 새로 지을 때 이 교회에서 자체적으로 대토해주면 자기들이 이제 짓는다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도 지을 때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손실보상금 이제 이런 거 관련해서 협의를 해야 되는데 교회 입장에서는 멀쩡한 교회를 사실 재개발 구역 안에 교회들이 멀쩡한 교회라기보다는 이제 지어진 지 좀 오래된 교회들이 많지만 어쨌거나 다시 교회를 지으려고 하면 건축비가 많이 들겠죠. 그래서 이 손실보상금 협의가 항상 문제가 됩니다. 보니까 이 홍제 3구역 같은 경우도 그 손실보상금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그래요. 자, 임시 예배당과 교회를 신축하는 데에 따른 보상 비용으로 조합이 총 146억 원을 지급하고 기존에 대토로 제공하기로 한 종교 부지에 보육 부지 일부도 추가로 제공하는 내용 이렇게 해서 협의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늘어나는 예상했던 비용보다 더 늘어나는 보상 비용 이런 거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결국 사업 시행자인 조합이 부담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늘어나는 사업 시행 비용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이 반영을 하기 위해서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이제 총회를 개최를 했는데 임시총회에서 과반 이상 찬성이 나와서 통과가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교회 부지 부분이 정리가 되니까 앞으로 사업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겠다. 분양 나설 수 있겠다. 이제 그런 내용이 산 거죠. 분양가 얼마 나올까 궁금한데. 자, 일단 분양은 2019년 2월에서 3월 정도 할 것 같고 분양가도 다시 이제 분양 보증을 위해서 HUG랑 분양가 협의도 지금 진행해야 되고 교회도 또 철거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하고요. 1116세대 중에서 일반 분양이 한 419가구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3호선 홍제역 딱 끼고 있고요. 위치는 괜찮아요. 인근 홍제 2구역 재개발한 홍제연 아이파크가 내년 1월에 입주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겠다. 홍제연 아이파크가 지금 9월 달에 최고가 거래된 게
84, 30평형대가 10억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 고려해서 분양가를 잡을 거라고 보지만, 그러니까 조합에서는 비싸게 잡고 싶겠죠. 근데 뭐 임의로 그렇게 분양가를 높게 잡고 싶다고 하더라도 이제 분양 보증을 안 해주거나 요새 이제 그런 식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좀 봐야겠죠. 아마도 좀 매력 있는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이 통일로 라인의 분양들이 계속 이어지네요. 생각해 보니까 요번에 지금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녹번역 쪽에 응암 1구역 재개발하는 녹번역 힐스테이트, 힐스테이트 녹번역도 지금 분양할 거고, 홍제 3구역도 이제 드디어 나올 거고, 홍제 4구역 등등 물량들이 줄줄이, 그리고 홍제 1 재건축도 나올 거고, 홍제 4가 아니네요. 응암 4네요. 이렇게 이제 은평구 쪽, 그 다음에 서대문구 쪽 통일로 라인의 분양 물량들도 이제 쭉 대기하고 있다. 강남이라든가 인기 지역들의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눈여겨봐야 될 단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마지막 뉴스입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직 2구역 항소심도 이겼다. 조합 재개발 사업 재개를 준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역사 문화 보전의 목적으로 재개발 사업을 더 하면 안 되겠습니다. 정비구역을 집권 해제하겠습니다. 서울시장이 나서서 그렇게 해제한 구역들이 있는데, 자, 옥인 1구역이 대표적인 사례였어요. 옥인 1구역 같은 경우는 앞서 제가 지난주에 뉴스를 읽었지만, 지난주였나요? 이번 주 초였나요? 조합에서 사업을 추진하던 조합에서 서울시에 협의한, 거기도 옥인 1구역 조합 쪽이 이기긴 이겼어요. 사업 재개 부분에 대해, 사업을 추진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기긴 이겼는데, 딱 그러고 나니까 서울시가 해제해주세요. 해제하면 우리가 이제까지 쓴 돈 지원해주고, 그러니까 매몰 비용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 하는데 지원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협의를 이끌어내서 도시재생으로 가는 게 이제 확정된, 결론난 그런 사업장도 있습니다. 근데 사직 2구역 같은 경우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는 2심 요번에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서울시가 작년 3월에 직권해제한 게 무효다. 1심도 이겼고 요번에 2심도 또 이겼습니다. 서울 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사직 2구역 조합이 서울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비구역 해제 고시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가는데, 일단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 사실 이제 궁금합니다. 서울시는 이전에 옥인 1구역 처리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또 매몰 비용 지원해주고, 그 다음 도시 재생을 위한 재원들을 마련해서 쏴줄 테니까 우리 이 역사 문화적 보전의 목적으로 이 해제하는 거를 합의를 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서울시가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직 2구역 조합이 받아들일까 안 받아들일까, 이제 그게 조금 차이가 나는데, 자, 조합 입장에서는 일단 뭐라고 코멘트하고 있냐면, 서울시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구역 해제를 결정했고 1심, 2심 모두 승소했으니까 사업 재개하겠다. 사업 재개에 나설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제 이렇게 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조합 측면에서 조합 입장, 주민들은 소방차가 들어올 수도 없을 정도 도로폭이 좁고 길 끼지 않은 맹지도 많은 만큼 소규모 도시 재생 대신 전면 철거를 통한 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옥인 1구역은 일종 일반 주거지역이 많이 낀 사업, 일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재개발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사업성이 그렇게 크지 못했던 사업장입니다. 사직 2구역도 그렇게 고밀 개발할 수 있는 사업장이 아니긴 해요. 근데 좀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사직 2구역 바로 옆에 여기 뭐라고 있죠? 경희궁자이라고 있죠. 경희궁자이 30평대 아파트가 15억 원을 넘잖아요. 작년에 입주하고 나서 강북에서 10억 원 30평대 아파트 10억 원을 뚫은 아파트로 항상 거론되면서 상승세를 이끌었던, 강북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사실은 경희궁자이 아파트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그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사직 2구역을 재개발해서 아파트가 공급된다고 하면 시장 세간의 평가는 어떨까? 자, 사업성 놓고 봤을 때 사직 2구역이 나쁠까 좋을까를 따져보면, 주민들 입장에선 도시재생 사업하는 것보다 경희궁자이처럼 전면 철거 재개발을 통해서 아파트를 짓는 게 더 이득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많을 수 있죠. 그래서 애초에 그걸 생각해서 서울시가
뭐 매몰 비용 줄 테니까 우리 사업을 멈춰 섭시다 이런 제안을 안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 보여요. 주민들도 사업 재개에 대한 열의가 훨씬 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추후에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또 이 부분도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내일 또 다른 부동산 뉴스와 이슈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